플러스 0.1%. 올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입니다. 역성장을 기록한 2분기보단 나아졌지만 당초 0.5%는 나올 거라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가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분야 수출 물량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 배터리와 소재 부문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B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좀 더 심화돼서 나타난 게 영향이 좀 컸다고 보이고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에는 경고등이 켜지고 내수 회복 속도는 더뎌진 겁니다. 월간 지표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여버리면 자 경제 성장의 어떤 두 가지 축,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는 해법이 뾰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돈을 더 풀 여력도 없고 이미 한 차례 금리를 내긴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데에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2.4%로 내려잡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들을 또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다음 달 전망할 때 또 조정하지 않을까. 정부와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 체류하던 최상목 부총리는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수와 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 물레동의 대로변. 7년 전 문을 연 이 가게는 공사 중입니다. 10달 동안 비워두다가 이제야 폐업 중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손님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매출은 안 올라가고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희망이 많이 사라지는 편이 됐죠. 한때 장사가 잘 될 땐 별관까지 주점을 넓혔지만 코로나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영업을 관뒀지만 월세는 빠져나갔고 어쩔 수 없이 부업을 뛰었습니다. 정치가 돼서 월세를 내다 보니까 어느덧 그게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다른 일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5년 전 퇴직한 남편과 함께 청주에서 서울로 온 김남순 씨. 염소탕집을 냈다가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지인들도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이 힘드니까. 아휴, 속만 상하죠. 부부는 식당 한쪽에서 쪽잠을 잡니다. 요즘은 음식 재료비라도 아끼려고 주말마다 고향 텃밭에 내려갑니다. 여름에 노각을 심어가지고 직접 따다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높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는 건 황학동에서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중고 주방용품과 가구를 사고 파는 이곳.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보다시피 이 시간이면 지금 1시, 2시가 아주 여기가 피크야. 있나 봐봐. 가게마다 손님이 없잖아. 대신 폐업으로 내놓는 물건들만 들어옵니다. 싸타싸타 고물상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손님이 찾아줘야죠.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기약 없는 거니까 이제 고물을 따서 내버리고. 본인도 자영업자인 황학동 상인들마저 하나둘 이 거리를 떠납니다. 올해도 시장이 한 5, 6군데 정도 그만둔 데 있어요. 유난히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20%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다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노후 때문에 우리 멈출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그래야지 우리 2세한테 폐를 안 끼치니까.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기준금리 3.5%의 벽이 깨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긴축 기조에서 돌아선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제 이자 부담을 낮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숨죽인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른바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거듭 내놨습니다.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 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 이 총재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금융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박한 중동 상황과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도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유지 의견을 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